자기 혁명을 위한 첫걸음, 선행 릴레이 경제를 100% 가동하여 주변 사람들이 성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가? 2013년 7월 맥킨지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개최한 일주일간의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버드 대학교 긍정심리학 교수인 탈 벤 샤하르를 초청한 적이 있다. 이 연수 프로그램에는 리더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이정표에 도달했다고 인정받은 전 세계 약 600명의 인게이지먼트 매니저가 참가했는데 탈 벤 샤하르 교수는 그들에게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6가지를 소개했다. 1. 미래의 목표. 2.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해주는 것, 자원봉사. 3. 낙관적인 사고방식. 4. 특정 롤모델. 5. 장점을 중시하는 접근 방식. 6. 최소 주 3회 운동. 이 중 한 가지 남에게 무언가를 주고 봉사하는 정신의 중요성에 관해 생각난 것이 있었다. 맥킨지의 선행 릴레이 경제. 맥킨지에 입사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협력을 요청하는 일이다. 신입 컨설턴트는 업무에 관한 전문 지식이나 업계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사에게 도움을 반복해서 요청하게 된다. 처음에는 누구나 망설이게 되고 유의미한 대답을 들을 수 있을지 걱정한다. 아니 자신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해 줄지조차 알 수 없어 마음을 졸인다. 하지만 항상 놀랄 정도로 상사나 전문가에게서는 빠르고 명확한 피드백이 돌아온다. 맥킨지에는 남에게 선행을 베풀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푼다는 선행 릴레이 경제, Pay it forward economics 문화가 존재한다. 깊고 따뜻한 배려 정신의 자극을 받은 나도 바로 따라서 실천해 보았다. 1년 차에는 사무실 동료였던 몇 명의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축적한 툴과 연수 자료를 전 애널리스트와 공유했다. 도표를 만들 때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업계별로 분류했다. 혹은 상세 내용이 다른 프로세스 플로 차트나 가치 지도를 공유하기도 하고 며칠 동안 공들여 엑셀로 만든 재무 모델도 볼 수 있게 했다. 고맙다고 말하며 직접 나에게 더 자세하게 물어보러 온 동료도 있었다. 그리고 재미로 다양한 아이콘과 귀여운 이모티콘과 같이 프리젠테이션에는 쓸 수 없는 것들도 모아보았다. 이런 노력이 발전하여 목적별 인터뷰 지침에서 이그제큐티브 서머리까지 다양한 기술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자료 중에는 기밀 문서도 있기 때문에 편집도 잊지 않았다. 자기 혁신을 위한 포인트, 주는 마음. 치열한 경쟁 속에서 특정인만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은 자신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다. 특히 맥킨지에서는 승진하지 못한 자 떠나라라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기 때문에 나도 처음에는 그런 관대함이 내 목을 조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좁은 마음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양한 툴의 공유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다. 지식은 더 많이 공유해야 한다는 문화를 배웠기 때문이다. 원래 맥킨지에는 한쪽으로 정리된 중요한 서류부터 전문적인 연구 논문까지 폭넓은 정보를 공유하는 사내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 20개가 넘는 업계와 수십 종의 업무를 총망라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자신의 프로젝트와 관련 있는 전문 지식과 능력 개발 자료를 항상 볼 수 있다. 자료에는 저자명 이외에도 자료의 보관 기간, 대상이 되는 열람자, 허가, 권리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컨설턴트와 연구원은 이를 사용하는 감사의 표시로 데이터베이스에 자신의 정보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다. 컨설턴트가 프로젝트에 대비하여 충전하다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와 같은 과거의 자료를 읽고 바탕이 되는 유의미한 지식을 단기간에 축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문화의 바탕은 의무감보다는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 프로젝트에서 함께한 활기찬 어소시에이트가 내게 어소시에이트로 승진하기 위한 방법의 기초를 가르쳐준 일을 난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는 나를 격려했고 멘토가 되어 주었다. 그가 보내준 귀중한 자료는 지금도 잘 활용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리더의 중요 요건과 성장에 필요한 능력을 도식화한 표였다. 그의 조언 덕분에 나는 매우 이른 시기부터 승진이라는 개인적인 프로젝트에서 집중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을 알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승진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시스템과 누가 그 프로세스에 관여하는지도 알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는 마음을 가지면 자기 혁명을 위한 자신의 길에도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실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기브 앤 기브. 하버드 대학교의 탈 벤 샤하르 교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강의 중에 그는 시카고의 슬럼에 사는 고아들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사회에 편입되지 못한 고아들은 항상 가난했으며 문제를 안고 살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커뮤니티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져 있었다. 물론 여러 가지 시도도 있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그들을 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몇 명의 심리학자들이 참여하여 고아들에게
자기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하게 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다. 봉사활동을 끝낸 아이들에게서 변화가 일어났다. 놀랍도록 학교 성적이 좋아졌고 태도도 개선되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타인을 도와주기 위한 노력은 결국 자신의 성공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이다. 물론 실제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 정도의 감동 세례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타인에게 힘이 되어주고 최선을 다하기 시작하면 나 자신도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조잡한 프로세스 플로 차트를 공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만들려고 당신이 노력한다면 당연히 자신의 능력도 향상될 것이다. 또한 이렇듯 익혀둔 기술은 다음에 같은 과제에 직면했을 때보다 더 높은 목표와 성과를 바라보게 만들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타인에게 기울이는 노력이 큰 결실을 맺는 방법에 대해 작은 조언을 해볼까 한다. 먼저 모두에게 가장 가치가 큰 일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부터 생각해 보기를 권한다. 다음으로 나 자신에게 가장 가치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타인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마음이 저절로 따라 움직여 보람도 느끼고 좋은 성과도 낼 수 있다. 또한 노력을 유지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 만약 사회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다면 노인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조금 더 창의적인 일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친구가 간사를 맡고 있는 러닝 그룹에 참가하고 있다. 이 러닝 그룹은 암과 싸우는 소녀들을 돕기 위한 기부를 목적으로 달린다. 주말마다 모두 함께 달리고 함께 기부한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달리면서 타인과의 연대감을 강화한다. 이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고 달리는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다. 타인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다양한 일을 찾아보자. 그것이 나 자신의 신념을 강하게 만들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